자, 오늘 수업은 비행기의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의 스테빌리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스테빌리티라는 것을 볼 때는 스테빌리티와 컨트롤러빌리티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 두 개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예를 들어서 1이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 비행기의 스테빌리티가 올라가면 컨트롤러빌리티는 그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스테빌리티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컨트롤러빌리티는 올라간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스테빌리티를 변경할 수 있는 요소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는 요소에는 예를 들어서 CG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비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퓨얼을 계속 쓰게 되는데, 퓨얼을 계속 쓰게 되면은 웨이트도 떨어지지만은 CG도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CG의 변화에 따른 스테빌리티의 변화까지도 우리는 레슨을 끝내면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스테빌리티란 무엇이냐? 피획을 보면은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 스테빌리티와 다이나믹 스테빌리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스태틱은 또다시 세 개로 파지티브, 뉴트럴, 네거티브 스테빌리티로 나눌 수가 있고, 다이나믹 역시 파지티브, 뉴트럴, 네거티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스테빌리티는 사실 이 파지티브 스태틱 스테빌리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파지티브 스태틱 스테빌리티가 있어야지만 다이나믹 스테빌리티가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나믹 스테빌리티는 오버올 스테빌리티, 즉 타임이라는 요소가 가미가 된 것이고, 스태틱 스테빌리티는 단지 그 순간, 스태틱이라는 말 그 자체가 의미하듯이 딱 그 순간의 스테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나믹 스테빌리티가 존재를 하려고 하면은 이 파지티브 스태틱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만 다이나믹 스테빌리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스테빌리티도 파지티브, 뉴트럴, 네거티브 이렇게 있지만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파지티브, 뉴트럴,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이 모든 꺾이는 요점, 요런 점, 이 모든 것들이 파지티브 스태틱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지티브 스태틱 스테빌리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책에 보면은 스태틱 스테빌리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여기 공을 올려놓고 이 공에 어떤 힘을 주어졌을 때 그 반작용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났느냐를 판단하면서 스태틱 스테빌리티를 설명하는데, 보시면은 공이 이렇게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있을 때는 어떠한 힘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가락을 푸시해서 공을 이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밀게 되면은 이 작용의 반작용이 그 즉시 작용하게 됩니다. 즉, 내가 어떤 한 방향으로의 포스를 줬으면은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의 포스가 작용하는 것이 파지티브 스태틱 스테빌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뉴트럴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 force를 주게 되면은 왜 꺼졌지? 됐다. 한쪽 방향으로 force를 주게 되면은 이것을 방해하는 혹은 뭐 더해지지도 않고 조용히 해. 혹은 반대의 방향의 force가 작용하지 않으며 딱 그 방향 그대로의 force만 남게 되는 거. 이게 neutral stability.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쪽을 밀기만 해도 더 force가 더해져서 가속이 붙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positive, neutral, negative stability는 내가 어떤 force를 줬을 때 이 force의 같은 방향인지 다시 할게요. force를 줬을 때 반대 방향인지 어떠한 방향의 힘도 작용하지 않는지 혹은 그 방향과 똑같은 방향의 힘이 더더욱 작용하는지가 바로 positive, neutral, negative stability를 정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CG고 이게 웨이트가 되겠죠. 이게 리프트 그리고 테일 다운 포스가 되겠는데 이 비행기의 longitudinal axis를 중심으로 어떻게 positive static stability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일 다운 포스를 더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비행기의 노즈는 위쪽으로 향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CG를 중심으로 로테이트 하기 때문에 윙의 앵글 오브 어택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결과 리프트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CG를 중심으로 또 로테이트 하기 때문에 이 리프트의 증가분은 다시 노즈를 아랫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힘을 반작용으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니셜 포스와 반작용의 포스의 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파지티브 스테빌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던 에어크래프트는 이러한 형식의 롱지튜디널 엑시스의 이러한 형식의 파지티브 스태틱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꼬리 날개가 있는 비행기는 항상 윙보다 CG가 앞쪽에 위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CG의 리밋을 정할 때 절대로 CG의 리밋이 이 리프트 포인트 뒤로 갈 수가 없어요. CG의 리밋은 가장 뒤라고 해봤자 이 리프트 포인트와 정확히 일치되는 요선입니다. 앞쪽은 요선일 텐데 이 앞의 리밋을 정하는 방법과 이 뒤의 리밋을 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에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게 세스나로 치면은 37, 4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리밋 포인트를 정하는 것은 이 비행기의 특성과 엄청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워드 CG의 리밋이 너무나 크게 된다고 하면은 이 고개를 들려고 할 때 이게 잘 안 들리게 되죠. 노즈 업 무브먼트가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또 레프트 CG를 이렇게까지 뒤로 가게 되면은 CG가 리프트 포인트와 정확히 일치가 되는 순간 우리 비행기는 뉴트럴 스태틱 스테빌리티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마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없고 여기서 여기 요 사이가 CG의
리밋이 되겠습니다. 책에서 보면은 이 FTCG의 리밋은 리프트 포인트보다 앞쪽이라는 말은 있는데 포워드 CG가 어디까지가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책을 잘 찾아보면은 포워드 CG의 리밋은 플레어를 할 때 노즈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진다라는 내용이 책에 있습니다. 따라서 CG는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이 CG가 앞에 있느냐, 포워드에 있느냐, 애프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비행기의 특성이 달라지는데 그 특성은 왜 달라지느냐 하면은 테일 다운 포스를 똑같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리프트가 같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리프트 포인트까지의 암이 긴 포워드 CG 쪽이 애프트 CG보다 복원력이 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longitudinal stability에서 forward CG가 more stable하다. 즉 controllability가 조금 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aft CG가 more unstable하다. controllability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성을 얘기를 하자면은 스톨 리커버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스톨 리커버리를 할 때는 테일 다운 포스로부터 CG까지의 거리가 긴 쪽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암이 길기 때문인데요. 암이 길게 되면은 노즈를 다운할 수 있는 모멘텀이 더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워드 CG가 스톨 리커버리에는 더 좋다. 애프트 CG가 스톨 리커버리는 더 어렵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롱지튜디널 엑시스에서의 스테빌리티가 왜 파지티브 스태틱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파지티브 스태틱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했고, 다음에는 레터럴 그리고 버티컬 엑시스를 중심으로 이 비행기가 어떻게 파지티브 스태틱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